이런 어영집 여자를 무함부로 들어가게 할 리가 있나. 도편수한테 말하면 우리 아랑이야 못 구경시켜. 맞춰봐. 천년 먹은 나무? 나도 그 나무 구경 좀 했으면. 아랑은 두 손으로 얼굴을 푹 가리었다. 아랑, 당신은 너무 이뻐. 뺏기면 뺏겨지우? 개 되지우? 인꼬부부에서 닭살을 보러 하다가 베이킹 실력이 좀 늘면 베이킹 방송도 하고 막 생각한 건 많아요. 세차 방송. 강경아님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멜라니님 안녕. 멜라니 안녕. 하이 다들 반가워요. 염이래. 반가워. 9시인데 벌써 들어왔네요. 아주 고마워. 진영님 안녕하세요. 이재용님 안녕하세요. 백승룡님 안녕하세요. 요한님 안녕하세요. 뭔가 장소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장소 똑같아요. 이군섭님 안녕. 똑같아요. 똑같아. 안 바뀌었어. 바뀐 게 하나 있지. 바뀐 거는 이제 패턴이 좀 바뀔 거예요. 유튜브 맨날 바뀌어 패턴 이럴 거다. 진영님이랑 백승룡님, 김유아님은 이놈의 유튜브 맨날 바뀌어 패턴 뭐에 적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아니 유튜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라이브가 끝나면 곧바로 11시에 밤에 자면서 들을 수 있게 오디오북이 바로 업로드 될 거예요. 11시에. 똑같은 내용에. 오늘 펜트하우스 시즌 첫방 2 한대요? 왜 한대? 나 정말. 몇 시에 한대요? 그거 왜 여기서 말해요, 그리고. 시즌 2? 재밌겠다. 큰일 났네. 근데 펜트하우스 너무 몰입감 너무 많아서 그거 몰아서 봐야 돼요. 그거 한꺼번에 보면 재미없어. 몰아서 봐야 돼. 근데 오늘 읽어드릴 아랑의 정조는 끊기지 않는다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랑의 정조는 오늘 딱 들으면 결말까지 들을 수 있다는 거. 펜트하우스는 끊긴다는 거. 펜트하우스는 끝까지 다 본 다음에 정주행해야 재밌을 거예요. 끊기면은 그냥 좀 근데 답답하잖아. 여러분 한국 단편 많이 읽어봤어요? 한국 단편집 유명한 작품들 진짜 제일 유명한 게 소나기 되게 청순한 느낌이죠. 백지아다다 삐사감과 러브레터 맞나? 삐사감과 러브레터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봄봄 사랑밤 송님과 어머니 느낌이 쎄하다고? 왜? 그 중에서 오늘 읽어드릴 건 아랑의 정조. 근데 이 한국 단편이 참 정말 안 읽어보신 근데 이거는 보통 청소년 필독도서라서 다들 읽으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읽진 않거든. 근데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읽지. 아무튼 이 한국 단편이 정말 막장 드라마보다 재밌어요. 진짜 정말 재밌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톤 높여서 읽으면
잘 때 책을 들으면은 졸려서 이제 수면제 역할을 하는데 내가 너무 톤을 높여서 읽으면 자다 깰까봐 제가 오디오북을 몇 개 올렸는데 저희 엄마도 제 걸 맨날 들으면서 주무시거든요. 근데 주무시다가 깨시더라고요. 어머 깜짝이야 이러면서 엄마 이러면은 제가 대사에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 이러니까 나 그 엄마 소리 듣고 몇 번 깼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아테즈랑 방송이랑 로딩이 좀 걸려요? 이 컴퓨터 좋은 컴퓨터인데 나중에 유튜브로 돈 많이 벌면은 이거 좀 와서 손 좀 봐달라고 할게요. 그래서 엄마 이러니까 엄청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오디오용이랑 라이브용이랑 좀 구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라이브용은 좀 생동감 있게 하고 오디오북용은 제가 따로 좀 잔잔한 톤으로 읽어드리는 걸로 결정을 해서 오늘 11시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깨지는 않았어요. 너무 피곤하게 일해서 곤이 잘 잤나? 근데 사실 저도 좀 깨요. 저도 항상 제 목소리 들으면 자거든요. 아, 이거 방송 다시 보기 해야지? 하고, 아구 시끄러워라! 어머니, 제가 좀 귀에 민감한 편이라 그런가. 잠깐만요. 내가 분명히 오늘 조용히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시끄러워. 네, 라이브를 내가 많이 안 했던 이유가 편집하기가, 저 혼자 편집하는데 편집하기가 꽤나 힘들어요. 라이브는 그냥 하이라이트 부분만 앞에 편집하고 전 통편집으로 갈 예정이에요. 너무 쓸데없는 얘기가 많았죠? 벌써 9시네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읽어드릴 책은 아랑의 정조. 읽다 보면은 약간 옛날 말이라 모르는 말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Is that pudding? No, is that my younger sister? 연서. My younger sister is eating dinner. 편집? 네, 누가 편집을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송도원보다는 편집 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댓글창에 메일 주소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내가 바로 삭제하고 메일에다가 답장으로 편집자신가요? 보내드릴게요. 박종화 작가님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거를 완독해 드릴 거예요. 진짜 재밌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들으시면서 밥, 야식 드셔도 되고, 계속해서 채팅 치셔도 되고, 그래 됩니다. 갈게요. 갈까요? 갈게요. 얼굴에 살이 좀 붙은 것 같죠? 아랑의 정조. 아랑은 백제의 세학시이다. 아랑의 어여쁜 소문은 서울 북한 및 천호 장안에 자세히 퍼졌다. 아랑의 남편인 도미는 솜씨 있는 목수로 그의 이름이 백제 서울에 유명했지만은 그보다도 어여쁜 아내 아랑을 가진 복성스런 청년 도미로 이름이 더 높았다. 저 사람이 유명한 목수 도미야 할 때보다도 저 사람의 아내 아랑은 여간 어여쁜 것이 아니야. 왜? 그 아내를 잘 두었다는 목수 도미란 사람 있지 않아? 바로 그 도미야. 듣는 데서나 아니 듣는 데서나 사람들은 이렇게 도미를 소개했다. 자기의 천직인 목수보다도 반드시 어여쁜 아내를 잘 두었다는 그것을 먼저 입시초에 올렸다.
자기의 재주가 인정되어 세상에 유명해졌다는 것보다도 자기의 아내의 아름다운 것 때문으로 해서 자기의 이름이 이 세상에 인정된다는 것은 장인으로서는 그다지 마음 즐거운 일이 아닐 것이 보통 사람의 심경일 것이지만은 도미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불복이 없었다. 오늘 살짝 새침해보아요. 도미 부부설의 그 도미예요. 맞아요. 이 여성 아랑의 정조는 원래 삼국사기에 나오는 도미전에서 취재한 일종의 단편 소설이에요. 그걸로 바탕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도미 부부설 맞을 것 같아요. 불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도미는 오히려 방긋웃어 입이 슬그머니 벌어지고 말았다. 무척 사람이 좋은 때문도 되었지만은 나라에 제일 가는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두었다는 행복스런 느낌이 도미의 가슴에 뻐근히 찼음이리라. 아닌 게 아니라 아랑은 무척 잘생긴 여자였다. 어여쁘다 해도 그대로 아기자기하게 어여쁜 편만이 아니다. 맑은 눈매하며 빚어붙인 듯한 결국하고도 구멍 드러나지 않는 폭 쌓인 아름다운 고운 코는 백제 여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수한 매력을 풍기는 미지만은 비둘기 알을 오똑이 세워놓은 듯한 둥글갸름한 얼굴판과 숱이 적지도 많지도 않은 알맞은 눈썹과 빙긋이 웃을 때마다 반짝하고 드러나는 고르고 흰 이빨은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은 하얀 귓뿌리와 함께 홀로 아랑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너길게 할 매력이었다. 여기다가 아랑의 옷걸이는 더욱 좋았다. 외로 여민 저고리에 날아갈 듯한 어깨판하며 거둣거둣 주름 잡은 눈빛 같은 흰 치맛자락엔 여위지도 않고 살지지도 않은 건강하고 젊음을 풍기는 탄력 있는 살결이 도마뱀처럼 물결쳐 흘렀다. 와! 송인문 씨 왔어요. 반가워요. 정원님 안녕하세요. 맞아요. 계로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제 나올 거야. 그러나 이것만으로 해서 아랑이 백제 서울에 제일 가는 미인이 될 수 없었다. 아랑의 반듯한 이마전 아래 고르게 벌려진 눈썹과 호수같이 맑은 눈매 근처에는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부드러우면서도 서리밭 같은 사람이 감히 호락호락 범하지 못할 맑고 맑은 기품이 떠돌았다. 여자란 흔히 아름다우면 음기를 풍기기 쉬운 것이다. 그렇지 않고 처절하게 여엽부다면 도끼를 품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부드러우면서도 기품이 드러나고 어여쁘면서도 결곡하기는 가장 드문 일이다. 억지로 우리가 구해본다면 성스러운 관음보살의 얼굴에서나 저기 이 고결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아랑을 한 번 본 사람은 백제 서울에 제일 가는 미인이라 떠들었고 아랑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라도 떠도는 소문만 듣고 도미의 아내 아랑은 이 나라 첫손을 꼽을 미인이라 덩달아서 칭찬했다. 도미는 사실 행복스러웠다. 아내 아랑이 백제 서울 안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 된다는 것도 사나이로 앉아서 즐거우면 하나지만은 사실 아랑은 얼굴뿐만이 아니라 마음씨도 착하고 집안일도 잘 보살폈다. 도미가 솜씨 있는 몫으로 나날이 얘간다 쟤간다 하고 으리으리한 대궐 이룩하는 일이나 대가댁 고래등 같은 기와집 짓기에 비두로 뽑혀가는 동안은 아랑은 길쌈을 짠다, 빨래한다, 온종일 부지런히 집안일을 보살피는 데 분주했다. 이러하다가 해가 설빛해서 서산에 걸릴라 치면 또다시 부엌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저녁밥을 자치고
된장찌개를 끓여서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가 땅거미질 무렵 도미가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아랑이 혼자서 기다릴 생각을 하고는 걸음을 빨리 하며 휘파람을 불면서 동구 앞으로 들어서면 아랑은 물 묻은 손을 행주치마에 씻으면서 불이 나게 삽장문 밖까지 쫓아나와서 쌍긋 흰 이빨을 드러내 웃으면서 도미 어서 와요 하고 반갑게 도미의 팔뚝을 끌어안는다. 일어나치면 도미는 온종일 그립던 아랑이 반가워서 아랑 퍽 기다렸지 하고 마주 아랑을 끼어 앉으며 아랑의 그 맑은 눈을 정열이 타오르는 도미의 눈으로 쓰다듬어 위로해준다. 이럴 때마다 아랑의 길고 검은 속눈썹에는 반가움과 행복감에 넘치는 안개 같은 눈물이 촉촉히 서리곤 했다. 도미가 먼지를 털고 세수를 하고 일터옷을 벗어서 고운 옷과 바꾸어 입은 뒤에 밥상을 받고 앉을라 치면 아랑은 상머리맡에서 배추김치를 찢어주고 식어가는 된장찌개를 다시 데워다 준다. 밥 가지고 와. 우리 같이 먹어. 도미가 이렇게 말할라 치면 아랑은 새색시같이 부끄러워했다. 있다. 임자상 나거들랑. 저거 왜 밤낮 저 모양이야? 아랑이 밥 안 가지고 오면 나도 밥 안 먹을 테야. 도미는 머스매처럼 고를 내고 숟가락을 내던졌다. 흘기는 눈에는 담뿍이 정열을 싣고 아랑은 못 이겨 봉당에 내려가 숟갈 하나와 밥 한 사발을 들고 왔다. 오기는 왔으나 밥사발을 도미의 소반 위에는 올려놓지 않는다. 방바닥에 놓고 조심조심 숟가락을 옮긴다. 아무리 남편의 앞일지언정 행여 입안에 밥알이 보일까 하고 날마다 하루 한때 이때부터가 도미와 아랑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때였다. 아이고. 물을 자주 마셔줘야 돼요. 도미 부부 나오니 언젠가는 아사달 아사녀나 연호랑 새우녀 바탕으로 한 이야기도 나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킬링 포인트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도 모르겠어요. 내 방식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도 모르겠어요. 조금 여기서부터 오글오글 할 수 있어요. 밥상을 물리고 나서 도미와 아랑은 마주 앉아서 온종일 지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도미, 오늘도 대궐일했어? 그럼 대궐 짓기가 그렇게 쉬운가? 오늘은 전각에 들보를 올렸지. 참 제목 좋더라. 바로 유주목인데 천년은 묵었을 거야. 내 아람으로 내 아람은 되거든. 바로 아차산 꼭대기에서 벤 나무인데 소사람 얼러서 500명품이나 먹여서 끌어왔어. 나뭇결이 어찌나 좋은지 대패가 힘 안 들이고 잘 나가거든. 아무리 장이의 솜씨가 좋다 치더라도 제목이 나쁘면 신이 나질 않거든. 천년 먹은 나무? 나도 그 나무 구경 좀 했으면. 대궐 다 지어놓거든. 내 솜씨도 보일 겸 한번 구경시켜 줄게 아랑. 이런 어염집 여자를 무함부로 들어가게 할 리가 있나. 도편수한테 말하면 우리 아랑이야 못 구경시켜. 그럼 꼭 임자가 지은 대궐 구경시켜 주어요 도미. 염려 말어 그까짓 거 아랑. 오늘은 무얼 했어? 맞춰봐. 아랑은 싱긋이 웃으며 도미를 쳐다본다.
글쎄. 아, 오늘은 전부터 짜던 삼색무명을 끝마쳤을 게다. 아니야, 틀렸어. 명주를 시작했어. 설날 입을 도미의 저고리 바지를 한량으로. 명주. 명주 옷은 난생 처음이로구나. 아랑 덕에 명주 옷을 다 입는다. 참, 설날도 앞으로 서너 달밖에 안 남았지? 도미는 사실 정말로 즐거웠다. 아내보다 남편이 더 애교 부리는 것 같아. 도미는 아내를 이끌어 쓰다듬었다. 이끌어 쓰다듬었다. 우리가 혼인을 한 지도 벌써 이태째지? 아랑은 방식 웃음을 머금고 소리 없이 고개만 까딱거렸다. 그런데 아랑, 이젠 어린애를 하나 낳아야지. 듣기 싫어요. 아랑은 부끄러워 도미의 무릎을 주먹으로 탁 치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손을 부르치고 벌떡 일어서를 한다. 못나니? 무에 부끄러워. 누가 있나 배? 그런데 아랑 가만히 있어봐. 내 얘기 한번 듣고 일어나. 도미는 아랑의 뿌리치는 손을 꽉 쥐고 놓아주지 않는다. 아파. 아랑은 털썩 다시 도미 위에 주저앉는다. 이것 봐, 아랑. 난 아무래도 아랑 때문에 큰일 났어. 목수 도미보다도 아내 아랑을 잘 둔 도미로 이름이 더 났단 말이야. 누구든지 나를 보기만 하면 오, 그 백제에서 제일 가는 미인 아랑의 남편 도미란 말이야. 하고 이렇게 내 얼굴을 뚫어지도록 쳐다보곤 하거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어깨는 막 으쓱해지지. 그런데 이거 봐요. 어떻게 아랑이 잘생겼다는 소문이 백제 서울에 자자한지. 하르는 대궐서 정각들보 대패를 매기라니까 역사를 간언하는 대신이 지나가다가 대패질하고 있는 나를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네 이름이 도미냐? 하고 묻기에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저 백제에서 제일 가는 미인 아내를 두었다는 도미로구나. 하고 한참 동안 내 곁에 서서 대패질하는 모양을 받아보다가 참 대패질 잘한다. 너는 백제에서 제일 가는 팔자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한참 칭찬을 하고 가겠지. 내 코가 막 3발이나 더 솟았지. 어쩜 부끄러워라. 아랑은 두 손으로 얼굴을 푹 가리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라이브 봐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라이브로 하니까 꼭 들어오세요. 읽으시다가 목 아프면 시원한 맥주 한 잔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맥주 한 잔 들이키면서 영상 듣고 계세요? 어머, 맥주에 취하고 아랑에 취하겠네. 물 한 잔.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렇게 사람 많을 때 들어왔을 때 내가 얘기하려는 건데. 이번 주부터 책 읽는 방송 말고 추가로 일상 방송을 할 거예요. 라이브로. 일상 방송은 이번 주 일요일에 시작합니다. 아마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이제 한 2-3시간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텐츠 주제는 그때그때 다른데 그냥 제 일상을 찍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번 주 주제는 집안일이에요. 빨래 개기, 설거지하기 이런 거. 오늘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군요. 푸딩이 짖는 소리요? 그러게요. 너무 좋은데요? 제가 저번에 시끄러웠던 뒤로 단단히 일러뒀거든요.
조용히 좀 해달라고. It's fun so watching you reading, really? You understand what I'm talking? 일상방송 좋네요. 꼭 많이 들어와 주세요. 푸딩이, 맞아요. 푸딩이 털이 좀 긴 다음에 다음 주 일요일 예상하고 있어요. 항상 일요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요일에는 푸딩이 털 깎이기 방송을. 물론, 위치는 그냥 우리 집 화장실이 그대로 나오는 화장실에서 털 깎이기, 목욕시키기. 내 얼굴이 많이 나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뒤통수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 읽는 방송 그대로 가고요. 일주일에 한 번 라이브. 질문 응답 시간? 왜 뭐 집안일 하면서 할 얘기 없으니까 질문한 거 응답하면 되겠죠? Unfortunately, I'm not understand or but some words is still fine. Really? How about you learn Korean language? 오, 하시는 거 보고 우리 별이 미용도 맡겨볼까? 내가 컨텐츠를 좀 생각해 봤는데, 그러다가 제가 강아지 미용하는 거 마음에 들면, 다른 강아지 미용을 맡기면 제가 그 집에 가서 미용을 해주는 건, 그 망치면 내 책임 아님. 내 책, 하다가, 베이킹 실력이 좀 늘면 베이킹 방송도 하고, 막 생각한 건 많아요. 세차 방송. 그냥 내가 하는 집안일을 집에서 뭘 이렇게 끄적끄적 많이 하니까 난 친구들이 너 책만 읽지 말고 네 집에서 끄적이는 거를 방송을 해라. 그게 더 재밌을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해서 처음엔 좀 고민을 했는데 그게 재밌을까? 그냥 뭐 책 읽는 방송도 그렇게 조회수가 높지 않으니까 그래 뭐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틀어보려고요. 자,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끝났어요. 총 7파트인데. 두 번째 파트. 도미와 아랑의 깨가 쏟아질 듯한 재미있는 살림은 나날이 더 깊어갔다. 이와 정비례해서 도미 목수 아내 아랑이 아름답다는 소문도 날이 갈수록 백제 서울에 더 자자했다. 도미는 행복스런 중에도 요사이 와서는 차츰차츰 형언에 말할 수 없는 한 조각 깊은 불안을 가슴속에 느끼게 됐다. 그것은 아랑의 아름답다는 소문이 너무나 지나치게 멀리 퍼지기 때문이다. 신라 사람의 입에도 올랐다. 고구려 사람의 입에도 올랐다. 도미는 오히려 조금씩 괴롭고 무서움을 느꼈다. 도미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공포는 마치 보배로 오는 구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소문이 지나치게 자자하기 때문. 행여 모르는 사이에 구슬을 빼앗기고 도적 맞을까 하는 근심과 비슷하다. 도미는 전과 같이 일터에서 돌아와서 저녁밥을 물린 뒤에 아람과 함께 뜬을 거닐었다. 달이 환하게 중천에 솟았다. 가을이라 낙엽 구르는 소리조차 없었다. 기와골에는 싸늘한 서리가 유리같이 깔리기 시작했다. 도미와 아랑은 손을 잡고 거닐다가 아랑, 춥지 않아? 하고 도미는 달빛 아래 아랑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아니, 당신 곁이면... 당신 곁이면? 도미가 되받아 물었다. 언제든지 춥지 않아요. 이 순간 달빛 아래 해죽이 웃는 아랑의 얼굴은 정말 보배로운 구슬보다도 더 곱고 귀여웠다. 도미는 한 손으로 아랑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달빛 비치는 아랑의 웃는 뺨을 쓰다듬어 주었다. 도미는 이 고운 안에 아랑을 어떻게 주체해야 좋을지 몰랐다. 아랑, 당신은 너무 이뻐. 도미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뚝 떨어뜨렸다. 아랑은 남편 도미의 심경을 알 리가 없었다. 잠깐 동안 말없는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또다시 천천히 뜰을 거닐었다. 아랑, 당신은 더 호강하고 싶지 않아? 도미가 다시 말을 꺼낸다. 당신 곁이면, 아랑은 말을 마치고 고개를 살래살래 흔든다. 이거 봐. 이 목수 도미의 아내가 되기에는 당신이 너무 이쁘단 말이야. 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재상의 아내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갓집 맏며느리가 되든지 해야 할 감이란 말이야. 이 목수놈의 도미의 아내가 되기에는 너무 아깝단 말이야. 도미, 벼랑간 그게 다 무슨 소리요? 나는 재상도 싫어. 장갓집 며느리도 소원이 아니야. 나는 마음 편한 당신의 아내가 제일 좋아. 아랑의 얼굴엔 반듯한 기품이 서리었다. 이것 봐, 아랑. 난 겁이 나. 도미, 무엇이? 아랑이 너무 이뻐서 새도 좋은 재상이나 장잣집 아들에게 뺏길까 봐서. 말을 마친 도미의 고개는 기운 없이 수그러진다. 뺏기면 뺏겨지우? 개 되지우? 아랑은 싸늘하게 노했다. 도미의 잡은 손을 뿌리친 채 마루를 향하고 올라선다. 달빛 속에 새초미 돌아서는 아랑의 뒤태도는 부어내리는 서리밥보다도 더 차갑다. 인꼬 부부에서 닭살 부부로. 난 이렇게 닭살 돋는 게 좋더라. 참 닭살 돋는 거 뻔뻔하게 잘하는 것 같아. 도무루. 도미무루. 도무루. 일상방송 하실 때 선일여사 출연 배우들 관련 이야기도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친한 배우들이 누구인지, 또 호흡이 잘 맞는 배우는 누구인지 같은 거요. 선일여사는 요새 안 하긴 하지만 뭐 한참 많이 했으니까 뭐 일상 방송할 때 얘기해 볼게요. is Domi jealous or something? 질투는 아니고 질투라기보다는 자격지심이 영어로 뭐죠? 닭살 만들 상대가 없는 현실? 닭살 나랑 해요. 나랑 닭살. 자, 이제 나올 거임. 누가? 눈이 처지면서 애교살이 생겼네요, 여기가. 목수 도미의 아내 아랑이 어여쁘다는 소문은 이 나라 왕 게로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게로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정사를 잘 베풀었다. 백성의 보세를 가볍게 하고 성과 연못을 잘 가꾸어 바깥금심을 덜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특한 임금이면서도 그에게는 한 가지 큰 병통이 있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색을 좋아해서 어여쁜 여자를 가까이 하는 일이었다. 한 사람 두 사람에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왕 자신은 조금도 이것을 뉘우치지 않았다. 영웅은 색을 좋아한다.
하는 옛말은 게로에게 있어서는 여간 아름다운 방패막이거리가 아니다. 한 개의 말막음거리가 될 뿐만이 아니라 게로는 자기 자신이 색을 좋아함으로써 한 사람의 훌륭한 영웅인 것 같은 착각을 꿈꾸고 있었다. 어느 날 게로는 편전에서 신하와 더불어 정사의를 의논하다가 일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가 한가로운 어염의 작은 일에 미쳤다. 게로가 색을 좋아하는지라 신하는 백제 서울 미인의 이야기를 하다가 말이 목수 도미의 아내 아랑에게 떨어졌다. 백제의 첫 손가락을 꼽을 미인은 목수 도미의 아내 아랑일 깹니다. 하고 아뢰었다. 목수로 어떻게 백제에 제일 가는 미인을 얻었소? 게르는 기괴하게 생각했다. 다 연분입죠. 연분? 아니야, 우연이지. 강한 성격을 가진 게르는 운명을 부정했다. 아, 내 후궁엔 그래. 아랑만한 미인이 없을까. 색을 좋아하는지라 게루는 한 번 아랑의 말을 듣고 좀처럼 생각을 끊을 수 없었다. 어찌 대왕의 후궁에 아랑만한 미인이 없으리올까마는 세상에 이르기는 아랑은 신라에도 없고 고구려에도 짝을 구할 수 없는 미인이라 하옵니다. 게루의 마음은 바짝 움직였다. 한번 불러보게 하오. 우연한 이야기 한마디가 이리 컸는지라 신하는 어찌할 줄을 몰랐다. 부르시기야 어려운 노릇이 아니오이다마는 아랑이 올지는 의심스럽소이다. 내가 부르는데 일개 목수의 계집이 아니와? 게루의 성미는 부풀어 올랐다. 세상에 전하는 말을 들으면 아랑의 고운 점은 관음보살의 고운 점과 같다 하옵니다. 고결하고 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락호락 넘보지 못한다 하옵니다. 관음보살? 게루의 호색하는 마음은 더욱 부채질 처진 섬이 되었다. 관음보살은 왕의 신하가 아닌가? 게루는 호기롭게 뱉었다. 잔말 말고 부르게 하오. 급한 사자가 도미의 집으로 띄워졌다. 단단히 벼루에 먹을 갈고 간지를 펼쳐 글을 썼다. 왕은 백성의 부모라 어찌 부르시는 명을 거역하오리까마는 사나이 몸이 아니옵고 남편 있는 계집의 몸이라 남편의 허락 없이는 까닭없이 왕명을 받을 수 없소이다. 아랑은 쓰기를 마친 다음 간지를 봉하여 공손히 사자에게 전했다. 사자를 보내고 초조하게 하의를 기다리고 있던 게루는 아랑의 정정당당한 구슬 같은 필적을 대하고 보니 보지 못한 아랑이 더욱 그립고 잊을 수 없었다. 호화로운 왕의 위력으로 여태껏 수많은 여자를 다뤄본 게루는 어디까지든 여자의 정조를 부인했다. 아랑, 관음보살같이 결곡하고 아름답다는 도미의 저 아랑을 기어코 한번 소나기에 넣고 싶었다. 땅에 떨어진 뒤에 처음으로 게루는 고민의 맛을 느꼈다. 위력으로 군사를 풀어 연약한 여자 아랑 하나를 잡아들이기에는 게루의 채모가 너무 깎여진다고 밖에 되지 않는 때문에 백성들의 웃음을 사기도 쉽다. 어떻게 가만히 드러내놓지 않고 아랑을 손속에 넣을 것을 궁리했다. 정조. 여자의 정조란 다 닥쳐보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게루는 잘 아는 때문이다. 두어 시간 뒤에 목수 도미는 게루의 편전안에 불려졌다. 이에 네가 목수 도미냐? 네, 소인이 목수 도미올시다. 도미올시다.
도미는 부들부들 떨며 대답했다. 도미는 대궐 지는데 무슨 잘못이 있었나 하고 마음속으로 지난 일을 곰곰이 생각해본다. 네 아내가 백제에 제일 가는 미인이라지? 도미의 가슴은 아뿔싸 하고 선뜻 내려앉았다. 그러나 대답은 아니할 수 없었다.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로소 도미는 게루의 얼굴을 잠깐 치어다봤다. 범절이 있고 지조가 높다지? 도미는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멍하니 다시 힐끗 게루를 치어다본다. 여자 쳐놓고 지조가 있다는 계집을 내 여태 보지 못했다. 네 아내도 그러할 게다. 더욱이 예쁜 계집일수록. 말을 마치고 게루는 빙글빙글 웃으며 도미를 내려다본다. 마치 아랑의 정조를 비웃는 듯이. 도미의 순대고 젊은 기운이 우쩍 일어났다. 옥보다도 더 깨끗한 아랑의 몸에 애매한 누명을 얻는 것이 분했다. 다른 여자는 모르겠소이다마는 소인의 계집은 죽을지언정 두 마음이 없을 게올시다. 도미의 머리에는 지난간 달밝은 가을밤에 아랑과 같이 뜰을 거닐던 생각이 번갯불같이 휙 지나갔다. 그럼 네, 시험해보랴? 게루는 여전히 능갈치게 소리 없는 웃음을 웃으며 도미를 내려다본다. 시험해 보십시오. 결연히 말을 마치고 도미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도미의 몸은 처음과 같이 떨리지도 않았다. 우아랑 나랑 사귀어주시오. 뜻밖의 왕의 부름을 받았던 도미의 아내 아랑은 일단은 거절하는 그러를 사사편에 돌려보냈지만은 초조하고 불안하여 오히려 하회가 궁금했다. 어찌된 일인지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혹시 남편 도미가 죄를 짓진 않았나? 만일 죄를 지었다면 법소가 따로 있으니 법소에 체근하고 다스릴 일이지 왕이 친히 부를 까닭은 조금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봤다. 남편이 하도 대궐 일을 잘하니까 그이에게 상금을 내리고 나까지 대궐로 들어오라 한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해보았다. 어떻든 조마조마 마음을 졸여가며 어서 남편 도미가 돌아오기를 일각이 삼초처럼 고대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갈까마귀가 뒷산밖에 어지럽게 날았다. 귀는 울타리 밖으로만 쏠려진다. 행여나 남편 도미가 돌아오는 씩씩하고 기운찬 발소리가 들릴까 하고 가을 해가 서산을 넘는 토끼보다도 재빨랐다. 그러나 아랑의 남편을 기다리는 초조한 마음은 하루보다도 길었다. 땅거미가 완전히 동굴을 어둡게 했다. 그러나 남편 도미의 돌아오는 휘파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른 날 같으면 벌써 도미와 밥상을 대하고 재미있게 술질을 할 때이다. 아랑은 배고픈 줄도 몰랐다. 유경을 꺼내놓고 심지에 불을 다렸다. 방 속에 환하게 불이 켜지니 벽에 비치는 아랑은 제 그림자의 남편 도미인가 하고 소스라쳐 놀라도 보았다. 1시경, 2시경 밤은 점점 깊어갔다. 달도 없는 깊은 가을 짙은 밤. 앙상한 나뭇가지에 울고 남은 싸늘한 바람이 가끔 쏴 하고 문풍지를 울렸다. 불똥을 튕기던 유경엔 심지조차 타들어가서 불빛까지 희미했다. 아랑은 옥규계를 뽑아 심지를 돋구었다. 잠시 불빛은 밝았으나 초조한 마음속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내 아랑은 방문을 열고 뜰로 내려가서
삽장문을 열고 연화문 걸음 떨어져 있는 이웃집 부전이를 찾았다. 부전이는 지난해 남편을 잃은 호러미이다. 아랑의 부르는 소리에 부전이는 들창문을 열고 자던 눈을 쓱쓱 비비며 웬일이오? 하고 물었다. 좀 나와요. 저 도미가 여태 안 들어왔어. 쓸쓸해 혼자 베길 수가 있어야지. 나하고 둘이 있어. 응? 부전이. 그게 웬일이오? 밤이 꽤 으슥했는데. 부전이는 일변 말하고 일변으론 부스럭거려 치마를 두른 다음 문을 열고 아랑을 따라섰다. 지척을 분간치 못할 어둠 속에 하늘에는 별빛만이 총총했다. 아랑과 부전이가 막 아랑의 안방 속에 들어앉았을 때다. 동구밭에 사람 소리가 두런두런하며 두서너 사람의 발소리가 버적버적 들렸다. 사람 소리가 났지? 아랑은 부전의 얼굴을 치어다본다. 도미가 인제야 돌아오는 게지. 두 사람은 일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뜰 아래로 내려섰다. 울타리 밖에는 횃불이 환하게 비치고 삽장문이 스르르 열려졌다. 들어서는 사람은 도미가 아니오. 금간에 홍포를 찬란히 입은 왕개로였다. 뒤에는 두어 사람의 시종이 따랐다. 아랑은 가슴이 출렁 떨어지고 부전이는 영문을 몰랐다. 횃불과 왕과 시종은 뜰 안으로 들어섰다. 여기가 목수 도미의 집인가? 시종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아랑은 설레는 가슴을 진정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도미의 아내 아랑이 누군가? 제올씨다. 아랑은 손을 마주 잡고 공손히 허리를 구부렸다. 횃불이 더욱 가까이 비춰졌다. 불 아래 비치는 아랑의 고운 때깔은 과연 월궁의 항아가 아니면 그림에 본 관음보살이었다. 이윽고 아랑을 건너다 보는 게루의 호화로운 얼굴에는 소리 없는 만족의 미소가 물결쳐 흘렀다. 올라가자. 나는 이 나라의 왕 게루다.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아랑의 가슴은 더욱 설레었다. 그러나 왕을 안이 인도할 수는 없었다. 아랑은 모든 설레는 마음을 누르고 참으로 태연히 공손하게 왕을 방 속으로 인도하고는 누추한 천민의 집에 옷가를 멈추시니 황감하오. 하고 문 밖에 고요히 서서 있다. 아랑아. 게루는 자리에 앉아 홀린 듯 아랑을 부른다. 아랑은 해사한 얼굴을 더욱 단정히 가지고 허리를 굽혀 소리 없는 대답을 보낸다. 아까 낮에 너를 불러도 오지 않기에 네 남편의 허락을 받아 내가 온 길이다. 너는 오늘부터 내 후궁이 돼야 된다. 내일 아침엔 일찍이 대궐로 데려갈 것이고. 모든 일을 비로소 알았다. 그러나 아랑은 조금도 황급하지 않았다. 밝고 맑은 눈에는 광채가 반짝하고 빛났다. 잠시 동안 아랑은 새초미 서서 있다. 싫으냐? 싫으면 군사를 풀어 잡아갈 것이고 네가 후궁으로 들어오기만 하는 날이면 호강이야 말할 거 있느냐. 백제 것이 다 네 것이지. 오똑이 그림처럼 섰던 아랑은 깜짝하고 다시 눈동자를 굴리었다. 치맛자락이 가늘게 움직였다.
입에선 가벼운 한숨조차 나는 듯했다. 정말이십니까? 아랑의 말소리가 비로소 떨어졌다. 그러나 아랑의 눈은 차마 계루를 치어다보지 못했다. 그럼 내가 실없는 말을 할 리가 있느냐? 아랑의 목소리를 듣자 계루의 입은 빙글빙글 벌어진다. 시키는 대로 거행하겠습니다. 횃불을 끄고 시종을 물리쳐 줍시오. 목욕을 하고 단장하겠습니다. 횃불은 꺼지고 시종은 물러갔다. 삽장문이 소리 없이 닫혀졌다. 어떻게 됐을까? 계로왕 아랑 보고 와 진짜 예쁘다던데 여자다. 한눈에 반한 거지. 조조의 이야기가 나오니 예전에 천일여수에서 도원님이 조조의 딸이자 한원재의 부인으로 조절 역을 출연했던 방송이 생각납니다. 오, 기억하시네요? 맞아요. 조절. 그게 벌써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천일여수 초반에 찍었던 것 같은데. 좋아, 좋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 이 이야기 아세요? 나 이거 읽으면서 되게 궁금했는데 다음 부분이. 한 시각 뒤 칠보단장을 꾸민 아랑이 어서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계로가 앉은 방문 앞에서 유경의 불을 꺼주옵시오. 남편 있는 몸이라 부끄럽소이다. 옥방울을 굴리는 듯한 아랑의 목소리가 닫혀진 방문 밖에서 떨어졌다. 계루는 미칠 듯이 좋았다. 용포자락으로 유경부를 후리를 쳤었다. 이튿날 동이 환해서 계루는 흐벅진 졸음에서 눈을 떠보니 자리 옆에 코를 골고 누운 것은 관음보살 같은 아랑이 아니라 개기름이 얼굴에 지르르 흐르는 부전이었다. 계루는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나 이미 소용이 없다. 아랑을 찾으나 간 곳이 없다. 건넌 방은 덩그럽게 비었다. 화증이 열화같이 일어난 계루는 모든 것이 목수 도미란 놈이 있는 탓이라 인정했다. 8분 이상의 도미를 씻애는 마음도 섞였으리라. 대궐로 돌아오는 길로 계루는 도미를 역사를 잘못했다고 죄주었다. 두 누나를 뽑고 광나루 강가로 끌어다가 배를 태워 내쫓았다. 앞못 보는 도미는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하늘을 우러러 호곡해 울면서 바람 부는 대로 정처 없이 배에 실려 떠내려갔다. 이게 차이점이야. 조조는 성공했고 계로는 실패했어요. 한편으로 아랑은 부전이를 달래서 계로의 침실로 들여보낸 뒤에 집을 벗어나 독립집 처마 끝에서 밤을 지새우고 날이 환하기 전에 도미의 소식을 듣기 위하여 대궐 도편수를 찾았다. 도미는 아직 대궐 안에 무사히 있다는 소식을 듣자 적이 가슴을 가라앉힌 지 반나절이 못돼서 대궐에 들어갔던 도편수에게서는 아랑에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기별이 전해왔다. 광고 보고 또 왔어요? 반가워요. 광고 자주 보고 오세요. 100개 보고 오세요. 도미의 두 누나를 뽑아 광나루 강물 위에 내쫓았다고. 그리고 아랑이 자기 집에 있으면 자기 도편수까지 벌을 당할 테니 속히 다른 데로 피신해달라는 부탁까지 했었다. 아랑은 정신이 아찔했다. 그러나 한시를 지체할 때가 아니었다. 앞뒤를 헤아려 보지 않고 눈물을 머금어 광나루 강가로 쫓아갔다. 젊은 여자,
더욱이 아랑같이 뛰어나게 예쁜 여자가 사람의 눈에 유표하기는 가장 쉬운 일이었다. 아랑은 강가에서 뱃사공 한 사람을 붙들고 도미의 소식을 다 캐어 묻기도 전에 미리 배치해두었던 게루의 군사에게 붙잡혀버렸다. 앙탈도 소용이 없었다. 뿌리치고 달아나자니 힘이 모자랐다. 아랑은 이내 대궐로 끌려갔다. 으리으리한 대궐 화려한 정각 안에 아랑은 게루를 다시 대하게 되었다. 네가 네 죄를 알겠니? 게루의 목소리는 위험스러웠다. 내 목소리는 위험스러웠나? 아랑은 똑바로 게루를 치어다봤다. 눈에는 잠시 살기가 떠돌았다. 남편 도미의 누나를 뽑은 생각을 하니 아무리 단단한 마음씨였만 다리팔이 가늘게 부들부들 떨린다. 순간 아랑은 분한 생각을 물리쳤다. 이 먼저리에는 간신히 미소를 띄었다. 죽을 때라 잘못했사옵니다. 가늘게 떨리는 듯이 들렸다. 게루는 다시 아랑을 대하고 보니 지난밤에 속았던 분한 생각도 봄눈 쓸듯 쓰러졌다. 오히려 속았기 때문에 아랑이 더 귀여웠다. 이건 무슨 심리일까? 네 남편은 대궐 역사를 잘못 거행했기 때문에 나라의 죄를 얻고 형벌을 당해서 바다 밖으로 내쫓겼다. 앞을 못 보는 장님이 산다면 며칠을 살겠니? 아마 오래지 않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게다. 아랑아, 그래도 내 후궁이 되기 싫으냐? 인제는 남편도 없고 의지할래야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간밤에 남편 있는 계집의 몸이라 감히 대왕을 속일지언정 받들어 모시지 못하였지만 오늘 이 모양이 된 뒤에야 어찌 다시 대왕의 말씀을 거역하오리까. 소곤소곤 하소연하듯 대답하는 아랑은 방울방울 눈물까지 흘렸다. 게루의 넋은 아랑의 텟거리에 그대로 녹아 사라질 듯하다. 물러갈 거라. 궁녀 한 사람에게 호위되어 기운 없이 초연히 돌아서는 아랑의 뒤태도에는 만 가지 수심이 안개 끼듯 어리었다. 남자는 미녀에게 약하다. 그럼 다들 나에게 약해져라. 너 지금 푸딩이 지금 푸딩이가 요새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자꾸 이런 향기로운 전물에 목욕을 하고 은마구리한 장독칼로 손톱발톱을 곱게 다스린 아랑은 이날 밤에 무명옷을 벗어버리고 칠보화관 족두리에 궁녀 복색 화려한 당의를 입고 나인에게 인도되어 궁중 깊고 깊은 복도를 거치어 게루의 침실로 들어갔다. 이 전물이 찾아보니까 젖에서 나온 물이라 그러는데 우유로 목욕을 했다는 뜻일까요? 화려한 연두빛 당이 찬란한 붉은 치마에 금나비가 바르르 떠는 화관을 쓴 아랑의 때깔은 과연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이 어여쁘다. 관음보살보다 더 고왔고 옥계의 선녀보다도 더 예뻤다. 대흥 촛불을 밝히고 비스듬히 안석에 의지해 있던 게루는 자기도 모르는 김에 몸을 일어나 아랑을 맞았다. 스포일러예요, 그거는. 아직 비밀입니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궁녀는 물러나고 인적은 고요했다. 홍공단 두 채의 이불이 화려한 봉베개를 얹고 서리서리 펼쳐졌다. 계루는 벌떡 일어나 그림같이 서 있는 아랑의 손길을 탁 쥐었다. 앉아라. 아랑은 계루에게 맡긴 채 보시시 앉는다. 아직도 도미 생각이 나니? 계루 너무 멋있게 있나? 오늘 밤부터는 대왕의 사람이 온대. 그까지 눈먼 천안백성을 생각하면 무얼합니까? 아랑의 볼이 바스스 기어지며 방싯 웃음을 머금었다. 하얀 이빨이 꽃판 같은 입술 밑에 쫙 드러난다. 이튿날 계루와 아랑은 느직하게 침실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계루는 마침내 아랑과 사이에 한 금을 넘지 못했다. 아침 수라가 들어왔다. 아랑은 빈이 된 듯 모든 거행을 정성껏 받들었다. 밖에 있는 궁녀들은 아랑을 정말 빈으로 받들었다. 해가 기울고 다시 밤이 되었다. 아랑은 침실에서 여전히 계루를 곰살궂게 받들었다. 정말 아내가 남편 대하듯이. 그러나 몸때는 여전히 막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났다. 다만 아직 한 금을 안 넘었을 뿐. 모든 것은 다 계루에게 맡긴 아랑의 다른 뜻 없는 진선진미한 태도는 계루의 온갖 경계하는 마음을 차츰차츰 풀어지게 하고야 말았다. 진선진미한 태도는 완전 무결한 태도를 말합니다. 아, 전물 과거에 임산부들의 젖을 모아서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와, 그 물로 목욕하면 정말 피부가 뽀샤시해질까요? 저는 가끔 쌀뜨물로 세수를 하곤 하는데 좋더라고요. 목소리가 내용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자, 계루는 손가락을 꼽아 다만 아랑의 못 맑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 아랑이 계루의 침실에서 묵은 지 2회째 되는 날 밤. 아랑은 계루의 이불 속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벗어놓은 치마와 저고리 대신 계루의 옷과 바지를 입었다. 머리에는 화관 대신 꽁털 꽂힌 관을 얹었다. 계루가 나다닐 때 군사에게 보이는 병두까지 단단히 주머니 속에 넣었다. 아랑은 몇 번인지 계루의 코 고는 소리를 시험해보고 방문을 연 뒤에 토끼처럼 바스스 빠져나갔다. 이래를 두고 보살펴 익혀둔 길이라 막힐 것이 없었다. 지밀문을 벗어나 아랑은 마지막 대도문에 이르자 파수지기 군사에게 말없이 병부를 내보였다. 대궐문이 열려졌다가 스스로 닫혀졌다. 마침내 아랑은 세상 구경을 다시 하게 되었다. 아랑은 두 주먹을 쥐고 광나루로 다름질 친다. 나룻가에서 아랑은 또다시 병부를 보이고 사공을 재촉해서 배 한 척을 얻었다. 아랑은 이래저래 남편 도미가 떠내려간 곳을 따라 물이 흐르는 대로 배를 저어 흘러간다. 해가 훤히 동천 하늘에 떠오르기 시작할 때 아랑의 배는 양화도를 지났고 한낮이 겨워서는 강화도 갑고 지물에 닿았다. 군데군데 객가 사람들에게 이래전에 지나간 눈먼 도미의 종적을 물으니
도미는 강화 쪽을 향하고 흘러간 것이 분명했다. 아랑은 못해 올라 또다시 사공들을 붙들고 눈먼 도미에 지나간 방향을 물으니 한 사람의 사공이 며칠 전에 눈먼 거지 장님을 승천포 물가에서 보았다 한다. 아랑의 가슴은 탈듯이 죄어졌다. 뒤에는 계루의 쫀 군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 무서웠다. 앞으로는 얼른 도미를 못 만나는 것이 마음 졸였다. 아랑은 또다시 배를 저어 승천포로 흘러갔다. 해는 다시 강 너머 서산으로 꺼지고 첫가을 바람은 우거진 갈대잎을 흩날릴 때 승천포 포구 앞에는 갈대피리를 불고 앉은 거지 장님이 있었다. 아랑은 가슴이 출렁 떨어졌다. 배를 버리고 단숨에 땅 위로 뛰어올랐다. 구슬피 해 떨어지는 서풍에 갈대피리를 불고 앉았는 장님 거지는 갈데 없는 남편 도미였다. 도미. 아랑은 도미를 껴안았다. 구슬피 피리를 불고 앉았던 도미는 귀 익은 목소리에 놀라 알맹이 없는 눈을 휘번득거렸다. 도미, 나야, 아랑이야. 아랑의 두 뺨엔 더운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뭐? 아랑? 도미는 더듬더듬 아랑의 몸을 찾았다. 도미가 아직도 촉각의 기억이 새로운 아랑의 손을 잡았을 때 어떻게 찾아왔소? 그래도 나를 안 버렸구려. 도미는 겨우 한마디를 마치고 동자 없는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솟았다. 몇 달 뒤에 백제 서울에는 아랑의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다. 아랑은 눈먼 남편 도미의 손을 이끌고 원수의 백제 땅을 영영 버린 뒤에 거지가 되어 고구려 땅을 들어섰다는 구슬픈 이야기가 떠돌았다. 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랑의 정조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 도미전에서 취재한 일종의 단편소설입니다.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 극한 상황에서도 정조만을 고수하는 아랑의 태도, 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미인 아내를 둔 탓에 눈알까지 뽑혔음에도 끝까지 아내를 믿고 기다리는 도미의 태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들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나서 이룬 사랑, 아름다운 사랑. 바로 사실 정조에 대한 그런 서상을, 옛날 서상을 많이 반영한 거긴 한데요. 요즘 세대의 느낌으로 다시 해석해보고 좀 제 나름의 개인적인 의견을 붙여보자면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단순히 한 여자의 정조를 표현한 거라기보다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대상을 저버리지 않는 소중한 사랑을 배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꿋꿋한 사랑, 시련을 이겨내는 사랑.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해 계로왕을 전사시키고 도미의 복수를 하죠. 오, 진짜요? 그게 도미의 복수를 위해서였어요. 나쁜 왕. 계로 이 나쁜 왕. 하지만 이 둘의 사랑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공지사항에 올리겠지만 일요일 날 시간 정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집안일하는 방송을 하면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래도 개고, 빨래 다림질도 하고, 신발 한번 세탁해 볼까요? 신발 닦기. 명품 신발 닦기.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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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어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송인무님, 김요한님, 진영님, 재홍님, 정원님, 그리고 아까 멜라니, 군섭님, 안녕. 잘 자요. 안녕. 승룡님도, 승룡님 끝까지 계셔줬구나. 채팅 안 쳐가지고 나는 없는 줄 알았네. 이인근님,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상원님, 안녕하세요. 잘 자요. 우리 일요일날 다 만나요. 안녕. 진짜 안녕. 말을 마치고 게루는 빙글빙글 웃으며 도미를 내려다본다. 마치 아랑의 정조를 비웃는 듯이. 도미의 순대고 젊은 기운이 우쩍 일어났다. 옥보다도 더 깨끗한 아랑의 몸에 애매한 누명을 얻는 것이 분했다. 다른 여자는 모르겠소이다마는 소인의 계집은 죽을지언정 두 마음이 없을 게올시다. 도미의 머리에는 지난간 달밝은 가을밤에 아랑과 같이 뜨들거닐던 생각이 번갯불같이 휙 지나갔다. 그럼 네, 시험해보랴? 게루는 여전히 능갈치게 소리 없는 웃음을 웃으며 도미를 내려다본다. 시험해보십시오. 결연히 말을 마치고 도미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도미의 몸은 처음과 같이 떨리지도 않았다. 우아랑 나랑 사귀어주시오. 목 마사지. 뜻밖의 왕의 부름을 받았던 도미의 아내 아랑은 일단은 거절하는 그러를 사사편에 돌려보냈지만은 초조하고 불안하여 오히려 하회가 궁금했다. 어찌된 일인지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혹시 남편 도미가 죄를 짓진 않았나? 만일 죄를 지었다면 법소가 따로 있으니 법소에 체근하고 다스릴 일이지 왕이 친히 부를 까닭은 조금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봤다. 남편이 하도 대궐 일을 잘하니까 그이에게 상금을 내리고 나까지 대궐로 들어오라 한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해보았다. 어떻든 조마조마 마음을 졸여가며 어서 남편 도미가 돌아오기를 일각이 삼초처럼 고대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갈까마귀가 뒷산밖에 어지럽게 날았다. 귀는 울타리 밖으로만 쏠려진다.
행여나 남편 도미가 돌아오면 행여나 남편 도미가 돌아오는 씩씩하고 기운찬 발소리가 들릴까 하고 가을 해가 서산을 넘는 토끼보다도 재빨랐다. 그러나 아랑의 남편을 기다리는 초조한 마음은 하루보다도 길었다. 땅거미가 완전히 동굴을 어둡게 했다. 그러나 남편 도미의 돌아오는 휘파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른 날 같으면 벌써 도미와 밥상을 대하고 재미있게 술질을 할 때이다. 아랑은 배고픈 줄도 몰랐다. 유경을 꺼내놓고 심지에 불을 다렸다. 방 속에 환하게 불이 켜지니 벽에 비치는 아랑은 제 그림자의 남편 도미인가 하고 소스라쳐 놀라도 보았다. 1시경, 2시경 밤은 점점 깊어갔다. 달도 없는 깊은 가을 짙은 밤. 앙상한 나뭇가지에 울고 남은 싸늘한 바람이 가끔 쏴 하고 문풍지를 울렸다. 불똥을 튕기던 유경엔 심지조차 타들어가서 불빛까지 희미했다. 아랑은 옥규계를 뽑아 심지를 돋구었다. 잠시 불빛은 밝았으나 초조한 마음속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내 아랑은 방문을 열고 뜰로 내려가서 삽장문을 열고 연화문 걸음 떨어져 있는 이웃집 부전이를 찾았다. 부전이는 지난해 남편을 잃은 호러미이다. 아랑의 부르는 소리에 부전이는 들창문을 열고 자던 눈을 쓱쓱 비비며 웬일이오? 하고 물었다. 좀 나와요. 저 도미가 여태 안 들어왔어. 쓸쓸해 혼자 베길 수가 있어야지. 나하고 둘이 있어. 응? 부전이. 그게 웬일이오? 밤이 꽤 으슥했는데. 부전이는 일변 말하고 일변으론 부스럭거려 치마를 두른 다음 문을 열고 아랑을 따라섰다. 지척을 분간치 못할 어둠 속에 하늘에는 별빛만이 총총했다. 아랑과 부전이가 막 아랑의 안방 속에 들어앉았을 때다. 동구밭에 사람 소리가 두런두런하며 두서너 사람의 발소리가 버적버적 들렸다. 사람 소리가 났지? 아랑은 부전의 얼굴을 치어다본다. 도미가 인제야 돌아오는 게지. 두 사람은 일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뜰 아래로 내려섰다. 울타리 밖에는 횃불이 환하게 비치고 삽장문이 스르르 열려졌다. 들어서는 사람은 도미가 아니오. 금간에 홍포를 찬란히 입은 왕개루였다. 뒤에는 두어 사람의 시종이 따랐다. 아랑은 가슴이 출렁 떨어지고 부전이는 영문을 몰랐다. 횃불과 왕과 시종은 뜰 안으로 들어섰다. 여기가 목수 도미의 집인가? 시종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아랑은 설레는 가슴을 진정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도미의 아내 아랑이 누군가? 제올씨다. 아랑은 손을 마주잡고 공손히 허리를 구부렸다. 횃불이 더욱 가까이 비춰졌다. 불 아래 비치는 아랑의 고운 색깔은 과연 월궁의 항아가 아니면 그림에 본 관음보살이었다. 이윽고 아랑을 건너다 보는 게루의 호화로운 얼굴에는 소리 없는 만족의 미소가 물결쳐 흘렀다. 올라가자. 나는 이 나라의 왕 게루다.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아랑의 가슴은 더욱 설레었다.
그러나 왕을 안이 인도할 수는 없었다. 아랑은 모든 설레는 마음을 누르고 태연히 참으로 태연히 공손하게 왕을 방 속으로 인도하고는 누추한 천민의 집에 옷가를 멈추시니 황감하오 하고 문 밖에 고요히 서서 있다. 아랑아. 게루는 자리에 앉아 홀린 듯 아랑을 부른다. 아랑은 해사한 얼굴을 더욱 단정히 가지고 허리를 굽혀 소리 없는 대답을 보낸다. 아까 낮에 너를 불러도 오지 않기에 네 남편의 허락을 받아 내가 온 길이다. 너는 오늘부터 내 후궁이 돼야 된다. 내일 아침엔 일찍이 대궐로 데려갈 것이고 모든 일을 비로소 알았다. 그러나 아랑은 조금도 황급하지 않았다. 밝고 맑은 눈에는 광채가 반짝하고 빛났다. 잠시 동안 아랑은 새초미 서서 있다. 싫으냐? 싫으면 군사를 풀어 잡아갈 것이고 네가 후궁으로 들어오기만 하는 날이면 호강이야 말할 거 있느냐. 백제 것이 다 네 것이지. 오똑이 그림처럼 섰던 아랑은 깜짝하고 다시 눈동자를 굴리었다. 치맛자락이 가늘게 움직였다. 입에선 가벼운 한숨조차 나는 듯했다. 정말이십니까? 아랑의 말소리가 비로소 떨어졌다. 그러나 아랑의 눈은 차마 게루를 치어다보지 못했다. 그럼 내가 실없는 말을 할 리가 있느냐? 아랑의 목소리를 듣자 게루의 입은 빙글빙글 벌어진다. 시키는 대로 거행하겠습니다. 횃불을 끄고 시종을 물리쳐 줍시오. 목욕을 하고 단장하겠습니다. 횃불은 꺼지고 시종은 물러갔다. 삽장문이 소리 없이 닫혀졌다. 어떻게 됐을까? 게루왕 아랑 보고 와 진짜 예쁘다던데 여자다. 한눈에 반한 거지. 조조의 이야기가 나오니 예전에 천일여서에서 도원님이 조조의 딸이자 한원제의 부인으로 조절 역을 출연했던 방송이 생각납니다. 오, 기억하시네요? 맞아요. 조절. 끝까지 한원제를 그랬죠. 그게 벌써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천일년 초반에 찍었던 것 같은데 좋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 이 이야기 아세요? 나 이거 읽으면서 되게 궁금했는데 다음 부분이 1시각 뒤 칠보단장을 꾸민 아랑이 어서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게루가 앉은 방문 앞에서 유경의 불을 꺼주옵시오. 남편 있는 몸이라 부끄럽소이다. 옥방울을 굴리는 듯한 아랑의 목소리가 닫혀진 방문 밖에서 떨어졌다. 게루는 미칠 듯이 좋았다. 용포자락으로 유경부를 후리를 쳤었다. 이튿날 동이 환해서 게루는 흐벅진 졸음에서 눈을 떠보니 자리 옆에 코를 골고 누운 것은 어머 죄송해요.
당근 검은 줄 알았는데. 코를 골고 누운 것은 관음보살 같은 아랑이 아니라 개기름이 얼굴에 지르르 흐든.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당근에 놀래면 안 돼요. 잠깐만 봐보세요. 코를 골고 누운 것은 관음보살 같은 아랑이 아니라 개기름이 얼굴에 지르르 흐르는 부전이었다. 게루는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나 이미 소용이 없다. 아랑을 찾으나 간 곳이 없다. 코를 골고는 당근이라 했구나. 그래서 당근 홀릭이라서요. 나중에 당근으로 1시간 안에 막 물건 10개 팔기 이런 거 해볼까요? 재밌겠다. 은근히 당근으로 물건 팔기도 참 쉽지 않아요? 어디까지 읽었죠? 그러나 이미 소용이 없다. 아랑을 찾으나 간 곳이 없다. 건넌 방은 덩그렇게 비었다. 화증이 열화같이 일어난 게루는 모든 것이 목수 도미란 놈이 있는 탓이라 인정했다. 8분 이상의 도미를 씻애는 마음도 섞였으리라. 대궐로 돌아오는 길로 게루는 도미를 역사를 잘못했다고 죄주었다. 두 누나를 뽑고 광나루 강가로 끌어다가 배를 태워 내쫓았다. 앞못 보는 도미는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하늘을 우러러 호호케 울면서 바람 부는 대로 정처 없이 배에 실려 떠내려갔다. 이게 차이점이야. 조조는 성공했고 게로는 실패했어. 한편으로 아랑은 부전이를 달래서 게로의 침실로 들여보낸 뒤에 집을 벗어나 독립집 처마 끝에서 밤을 지새우고 날이 환하기 전에 도미의 소식을 듣기 위하여 대궐 도편수를 찾았다. 도미는 아직 대궐 안에 무사히 있다는 소식을 듣자 적이 가슴을 가라앉힌 지 반나절이 못해서 대궐에 들어갔던 도편수에게서는 아랑에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기별이 전해왔다. 광고 보고 또 왔어요. 반가워요. 광고 자주 보고 오세요. 100개 보고 오세요. 도미의 두 누나를 뽑아 광나루 강물 위에 내쫓았다고. 그리고 아랑이 자기 집에 있으면 자기 도편수까지 벌을 당할 테니 속히 다른 데로 피신해달라는 부탁까지 했었다. 아랑은 정신이 아찔했다. 그러나 한시를 지체할 때가 아니었다. 앞뒤를 헤아려 보지 않고 눈물을 머금어 광나루 강가로 쫓아갔다. 젊은 여자, 더욱이 아랑같이 뛰어나게 예쁜 여자가 사람의 눈에 유표하기는 가장 쉬운 일이었다. 아랑은 강가에서 뱃사공 한 사람을 붙들고 도미의 소식을 다 캐어 묻기도 전에 미리 배치해 두었던 게루의 군사에게 붙잡혀버렸다. 앙탈도 소용이 없었다. 뿌리치고 달아나자니 힘이 모자랐다. 아랑은 이내 대궐로 끌려갔다. 으리으리한 대궐 화려한 정각 안에 아랑은 게루를 다시 대하게 되었다. 네가 네 죄를 알겠니? 게루의 목소리는 위험스러웠다. 내 목소리는 위험스러웠나? 아랑은 똑바로 게루를 치어다봤다. 눈에는 잠시 살기가 떠돌았다. 남편 도미의 누나를 뽑은 생각을 하니 아무리 단단한 마음씨였만 다리팔이 가늘게 부들부들 떨린다. 순간 아랑은 분한 생각을 물리쳤다. 이 먼저리에는 간신히 미소를 띄었다. 죽을 때라 잘못했사옵니다. 가늘게 떨리는 듯이 들렸다. 게루는 다시 아랑을 대하고 보니 지난밤에 속았던 분한 생각도 봄눈 쓸듯 쓰러졌다.
오히려 속았기 때문에 아랑이 더 귀여웠다. 이건 무슨 심리일까? 남편은 네 남편은 대궐 역사를 잘못 거행했기 때문에 나라의 죄를 얻고 형벌을 당해서 바다 밖으로 내쫓겼다. 앞을 못 보는 장님이 산다면 며칠을 살겠니? 아마 오래지 않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게다. 아랑아, 그래도 내 후궁이 되기 싫으냐? 인제는 남편도 없고 의지할래야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간밤에 남편 있는 계집의 몸이라 감히 대왕을 속일지언정 받들어 모시지 못하였지만 오늘 이 모양이 된 뒤에야 어찌 다시 대왕의 말씀을 거역하오리까. 소곤소곤 하소연하듯 대답하는 아랑은 방울방울 눈물까지 흘렸다. 게루의 넋은 아랑의 텟거리에 그대로 녹아 사라질 듯하다. 물러가 있거라. 물러가 있거라. 궁녀 한 사람에게 호위되어 기운 없이 초연히 돌아서는 아랑의 뒤태도에는 만 가지 수심이 안개 끼듯 어리었다. 남자는 미녀에게 약하다. 그럼 다들 나에게 약해져라. 너 지금 푸딩이 지금 푸딩이가 요새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자꾸 이런 향기로운 전물에 목욕을 하고 은마구리한 장독칼로 손톱 발톱을 곱게 다스린 아랑은 이날 밤에 무명옷을 벗어버리고 칠보화관 족두리에 궁녀 복색 화려한 당의를 입고 나인에게 인도되어 궁중 깊고 깊은 복도를 거치어 계로의 침실로 들어갔다. 이 전물이 찾아보니까 젖에서 나온 물이라 그러는데 우유로 목욕을 했다는 뜻일까요? 화려한 연두빛 당이 찬란한 붉은 치마에 금나비가 바르르 떠는 화관을 쓴 아랑의 때깔은 과연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이 어여쁘다. 관음보살보다 더 고왔고 옥계의 선녀보다도 더 예뻤다. 대흥 촛불을 밝히고 비스듬히 안석에 의지해 있던 게루는 자기도 모르는 김에 몸을 일어나 아랑을 맞았다. 스포일러예요, 그거는. 아직 비밀입니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궁녀는 물러나고 인적은 고요했다. 홍공단 두 채 이불이 화려한 봉베개를 얹고 서리서리 펼쳐졌다. 게루는 벌떡 일어나 그림같이 서 있는 아랑의 손길을 탁 쥐었다. 앉아라. 아랑은 게루에게 손을 맡긴 채 보시시 앉는다. 아직도 도미 생각이 나니? 게루 너무 멋있게 있나? 오늘 밤부터는 대왕의 사람이 온대. 그까지 눈먼 천한백성을 생각하면 무얼합니까? 아랑의 볼이 바스스 기어지며 방싯 웃음을 머금었다. 하얀 이빨이 꽃판 같은 입술 밑에 쫙 드러난다. 이튿날 게루와 아랑은 느직하게 침실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게루는 마침내 아랑과 사이에 한 금을 넘지 못했다. 아침 수라가 들어왔다. 아랑은 빈이 된 듯 모든 거행을 정성껏 받들었다. 밖에 있는 궁녀들은 아랑을 정말 빈으로 받들었다. 해가 기울고 다시 밤이 되었다. 아랑은 침실에서 여전히 게루를 곰살궂게 받들었다. 정말 아내가 남편 대하듯이. 그러나 몸때는 여전히 막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났다. 다만 아직 한 금을 안 넘었을 뿐. 모든 것은 다 게루에게 맡긴 아랑의 다른 뜻 없는 진선진미한 태도는 게루의 온갖 경계하는 마음을 차츰차츰 풀어지게 하고야 말았다. 진선진미한 태도는 완전 무결한 태도를 말합니다. 아, 전물 과거에 임산부들의 젖을 모아서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와, 그 물로 목욕하면 정말 피부가 뽀샤시해질까요? 저는 가끔 쌀뜨물로 세수를 하곤 하는데 좋더라고요. 목소리가 내용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자, 게루는 손가락을 뽑아가 아니라 좀 마지막 때 가면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네요. 집중. 게루는 손가락을 꼽아 다만 아랑의 못 맑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 아랑이 게루의 침실에서 묵은 지 2일째 되는 날 밤. 아랑은 게루의 이불 속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벗어놓은 치마와 저고리 대신 게루의 옷과 바지를 입었다. 머리에는 화관 대신 꽁털 꽂힌 관을 얹었다. 게루가 나다닐 때 군사에게 보이는 병부까지 단단히 주머니 속에 넣었다. 방금 난 소리는 참고로 제 소리는 아니고 지금 약간 보이시죠 여기 이 가습기 소리 혹시나 해서. 아랑은 몇 번인지 게루의 코 고는 소리를 시험해보고 방문을 연 뒤에 토끼처럼 바스스 빠져나갔다. 이래를 두고 보살펴 익혀둔 길이라 막힐 것이 없었다. 지밀문을 벗어나 아랑은 마지막 대도문에 이르자 파수지기 군사에게 말없이 병부를 내보였다. 대궐문이 열려섰다가 스스로 닫혀졌다. 마침내 아랑은 세상 구경을 다시 하게 되었다. 아랑은 두 주먹을 쥐고 광나루로 다름질 친다. 나룻가에서 아랑은 또다시 병부를 보이고 사공을 재촉해서 배 한 척을 얻었다. 아랑은 이래저래 남편 도미가 떠내려간 곳을 따라 물이 흐르는 대로 배를 저어 흘러간다. 해가 훤히 동천 하늘에 떠오르기 시작할 때 아랑의 배는 양화도를 지났고 한낮이 겨워서는 강화도 갑고 지물에 닿았다. 군데군데 객가 사람들에게 이래전에 지나간 눈먼 도미의 종적을 물으니 도미는 강화 쪽을 향하고 흘러간 것이 분명했다. 아랑은 무태 올라 또다시 사공들을 붙들고 눈먼 도미에 지나간 방향을 물으니 한 사람의 사공이 며칠 전에 눈먼 거지 장님을 승천포 물가에서 보았다 한다. 아랑의 가슴은 탈듯이 죄어졌다. 뒤에는 게루의 쫀 군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 무서웠다.
앞으로는 얼른 도미를 못 만나는 것이 마음 졸였다. 아랑은 또다시 배를 저어 승천포로 흘러갔다. 해는 다시 강 너머 서산으로 꺼지고 첫가을 바람은 우거진 갈대잎을 흩날릴 때 승천포 포구 앞에는 갈대피리를 불고 앉은 거지 장님이 있었다. 아랑은 가슴이 출렁 떨어졌다. 배를 버리고 단숨에 땅 위로 뛰어올랐다. 구슬피 해 떨어지는 서풍에 갈대피리를 불고 앉았는 장님 거지는 갈데 없는 남편 도미였다. 도미. 아랑은 도미를 껴안았다. 구슬피 피리를 불고 앉았던 도미는 귀 익은 목소리에 놀라 알맹이 없는 눈을 휘번득거렸다. 도미, 나야, 아랑이야. 아랑의 두 뺨엔 더운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뭐? 아랑? 도미는 더듬더듬 아랑의 몸을 찾았다. 도미가 아직도 촉각의 기억이 새로운 아랑의 손을 잡았을 때 어떻게 찾아왔소? 그래도 나를 안 버렸구려. 도미는 겨우 한마디를 마치고 동자 없는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솟았다. 몇 달 뒤에 백제 서울에는 아랑의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다. 아랑은 눈먼 남편 도미의 손을 이끌고 원수의 백제 땅을 영영 버린 뒤에 거지가 되어 고구려 땅을 들어섰다는 구슬픈 이야기가 떠돌았다. 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랑의 정조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 도미전에서 취재한 일종의 단편소설입니다.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 극한 상황에서도 극한 상황에서도 정조만을 고수하는 아랑의 태도, 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미인 아내를 둔 탓에 눈알까지 뽑혔음에도 끝까지 아내를 믿고 기다리는 도미의 태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들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나서 이룬 사랑, 아름다운 사랑. 바로 사실 정조에 대한 그런 옛날 사상을 많이 반영한 거긴 한데요. 요즘 세대의 느낌으로 다시 해석해보고 좀 제 나름의 개인적인 의견을 붙여보자면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단순히 한 여자의 정조를 표현한 거라기보다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대상을 저버리지 않는 소중한 사랑을 배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꿋꿋한 사랑, 시련을 이겨내는 사랑. 전부터 자꾸 전에도 뭐였죠? 담백한 그 읽을 때 내가 읽은 책도 기억 못해. 담백한 세상이 행복하다? 그 읽을 때 이런 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해 계로왕을 전사시키고 도미의 복수를 하죠. 오, 진짜요? 그게 도미의 복수를 위해서였어요. 나쁜 왕. 계로 이 나쁜 왕. 하지만 이 둘의 사랑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공지사항에 올리겠지만 일요일 날 시간 정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집안일하는 방송을 하면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래도 개고, 빨래 다림질도 하고. 신발 한번 세탁해 볼까요? 신발 닦기. 명품 신발 닦기.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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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어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송인무님, 김요한님, 진영님, 재홍님, 정원님, 그리고 아까 멜라니, 군섭님, 안녕. 잘 자요. 안녕. 승룡님도, 승룡님 끝까지 계셔줬구나. 채팅 안 쳐가지고 나는 없는 줄 알았네. 이인근님,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상원님, 안녕하세요. 잘 자요. 우리 일요일날 다 만나요. 안녕. 진짜 안녕.